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들은 얘기 공익 활동과 관련해서 주제 발표와 그다음에 이제 사례 발표 5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익 활동 이런 발표들을 통해서 공익 활동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익 활동의 다양한 면모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익 활동이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실천이라던가 행동으로 나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적인 그런 형태를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종합토론에서는 아마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못다한 이야기가 아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재원, 사람, 의제라고 하는 큰 3가지의 키워드로 수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각각의 분들께 약간의 좀 과제를 드린다면 출판에서 오신 이제 사업팀장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제주 사례를 좀 들으셨으니까 어떤 비유사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사실 지금 과제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사례를 이제 발표해 주신 활동가들 혹은 이제 공익활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도적인 혹은 사회적인 지원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고 정말 꼭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더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제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우진 대표님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도가 바뀌어야 되는 어떤 측면, 조례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우리가 약간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혹은 제안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있다면 뭐가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분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주 미디어 리레이션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 우리 박유라 사무국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먼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실은 모든 단체가 다 힘드실 건데 재원적인 부분이 사실은 다들 많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사람들도 젊은 친구들이 공익 활동에 관심을 안 갖고 기존에 있는데 편입이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은 또 젊은 친구들끼리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것도 되게 보기가 좋은 측면도 있고 되게 부러운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저희 단체는 단체의 성격이 권력 감시를 하는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주민들도 사실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결국에 끝끝내 행정이랑 자기가 얘기를 해봤는데 행정에서 우리 얘기를 안 받아주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단체로 많이 찾아오시니까 사실 저희 같은 참여자치나 권력감시 단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부분이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주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자립과 자유를 좀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게 되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단체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자립이 단체의 자유와 독립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공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렇게 체리티 문화라고 해야 되나 기부 문화가 되게 많이 문화적으로 발달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화를 계속 많이 형성을 해 나가고 정치도 이렇게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도울 수 있다면 저희 같은 단체의 입장에서는 직접적 지원은 사실은 저희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것도 저희의 건강성에는 저희 단체의 목적과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나갈 수 있다면 조금 이렇게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어요. 그래야지 관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더 많이 지속 가능하게 모으고 독립할 수 있는 단체들도 건강성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항상 제 생각에는 그런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조금 이렇게 기부 문화를 형성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전통적인 공익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을 다양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부 문화를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잠깐 있을 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네이션을 굉장히 잘 쉽게 하는 문화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특히 요새 나눔 문화가 지금은 조금 확산이 되고 있지만 또 과거에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유라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기부 문화를 정책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어떤 인식을 확산 또 사회적 실천으로 좀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냥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승대 강민 분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저희는 어떤 활동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멋이거든요. 멋짐 할 때 그 멋인데 그게 이제 각자가 정의하는 멋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자리만 놓고 봤을 때도 저는 다음에 할 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딱 필요한 거는 뭔가 변증법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금 이런 공익 활동에 있어서 20, 30대 참여가 적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태제를 맡고 계시다면 저 같은 안티태제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들을 조금 뭔가 정반합해서 합의 도출해낼 수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될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옛날이었으면 조금 더 어렵겠지만 요즘 시대 흐름상 공익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는 스스로가 본인의 공익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지금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저희가 하는 행사에는 기존에 뭔가 이런 공익 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위주가 아닌 저희 비슷한 세대에 사실 환경 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이면은 다 거기가 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주도면은 제주대학교 혹은 어디에서 이런 자리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일명 저는 되게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인사들이 와가지고 그게 어느새 사회에 뭔가 흐름이 됐을 때 그게 트렌드가 되는 거고 그게 주류 문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어디 공공에서만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저는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세대다 보니까 관점이 조금 더 다른 시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시각을 또 엿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공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공익이라는 게 결국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건강성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참여와 실천 확장 차원에서의 이제 젊은 세대들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무겁게 들렸고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덧붙여 본다면 사회가 결국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를 수행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기득권들의 위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존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공익 촉진 활동 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구의 약속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딱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았고요. 사실 공익활동이라는 좋은 활동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좋은이라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봉사자분들이나 또 이런 경험에서 뭐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어떤 생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에서도 좀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공익활동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고 또 우리 삶이 돈 먼저가 아니고 또 사회 자체의 지속성이나 사회적 가치 추구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생계에 대한 위험이 조금 줄어드는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돼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익에 좀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 공통적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키워드인 재원 사람 문제 중에서 그래 그 다 중요해 하지만 정말 재원 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메슬로우의 5단계 요구선이라고 하는 거 생존의 욕구, 지금 현재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 3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도 학생들에게 배가 고픈데 이 사람에게 같이 실현을 해라라고 하는 게 먹히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적 재원의 투입이라던가 아니면 재원 마련을 좀 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신재희 팀장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주비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동물권을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공장 축산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공장 축산은 사실 아주 심각한 막대한 지구의 자원을 파괴하고 있어요.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동물에게는 매 순간순간 죽음과 공포가 함께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건강 위기를 봐서라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빠른 건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비건 식단, 채식 식단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제일 빠르게 쉽고 당장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장식 축산 자체가 생겨난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범죄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의 크나큰 좀 안 좋은 그러다 보니까 공장 출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고요. 제주비건은 앞으로 더 알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동물의 고통을 좀 대변하고 동물의 죽음과 부당함을 공동체와 인류에 좀 알리면서 동물은 지구의 시민임을 함께 선언하고 동물권을 인권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당장 공장 출산에서 공장 출산을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비건 식단과 건강한 채식단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채식권이라던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산이 됐으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상한 변호사 우여보가 등장하면서 난방 큰 요구에 대한 어떤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공문을 단순하게 고래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버전으로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박희진 사무총장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아이디어나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조언을 해드리는 거기는 너무 이제 제 역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이제 경험해 보거나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센터에 있는 이제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8년차 센터예요. 그리고 저희도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어떤 충남권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어떤 힘의 결집 속에서 결국 행정사고의 어떤 민간위탁 사무를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남시민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 가운데 민간위탁 사무를 받아서 이제 센터를 설립한 어떤 시민사회 성장 속에서 어쨌든 이런 중간 지원 기관들의 것들이 설립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반에 이제 생각은 이제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지원하고 단체 활동가들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시민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단체를 통해서 시민을 만나는 거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무언가 시민 접점 속에서 무언가 공익 활동들을 지원한다라는 생각은 잘 못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래 워낙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러한 재정적 열악과 여러 가지 열악 속에서 실제로 활동력이 많이 줄어들고 실제로 자율적인 어떤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필요나 욕구 변화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자율적인 모임들과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이나 활동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쉽게 뭔가 시민들이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영역이 무겁거나 너무 어렵거나 내 생활이 다 이게 온전히 헌신해야지만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헌신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의 영역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원의 형태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8년 차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시민들이 도민들이 너네 센터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조금 일반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대중행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림 피크닉이라고 그림대회 같은 걸 열었고 올해는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그 어린이 대상 벼룩시장을 이제 100팀을 모집을 해서 이제 벼룩시장을 열고 거기에 수익금을 이제 충남권에 있는 저희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10개 단체가 이제 나름 이제 그런 식의 참여 부스를 열어서 그 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쉽게 참여하고 뭔가 공익단체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장을 열어주고 또 단체들도 실제로는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늘 어떤 대정부 상대로 해서 성명서를 내거나 어떤 플래카드를 걸고 하는 되게 전통적 방식의 시민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을 대면으로 만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든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경험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장들을 센터가 좀 더 안정적인 운영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그런 만남의 장들을 좀 열고 그 가운데에서 좀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8년차 조직으로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어쨌든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정말 민간위탁 사무가 생기는 것 자체가 정말 시민 영역의 성장을 방증하는 어떤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른바 너무 상식적으로 중간 지원이라고 해서 되게 어느 순간이 지나고 가면 되게 기계적인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혹은 행정의 힘에 끌려가기도 하고 왜냐면 행정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좀 행정사무를 정말 우리가 대리 집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초기에 어쨌든 조직의 설립은 이제 충남권에 있는 시민사회 조직의 어떤 힘들 속에서 어떤 기관 설립을 하고 센터 사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충남권의 시민사회 영역이 되게 약화되면서는
솔직히는 이 기관의 활용이 잘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실제로는 시민 영역에 필요라고 하는 것들을 행정의 재원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제안을 해서 이 기관의 인력과 돈을 잘 활용하는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 초기에 또 센터의 실무자 세팅이 거의 외지인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센터장님과 한 명의 실무자 외에는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주해온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시민사회 경력직들이 이제 저희 센터를 구성했고 저도 이제 충남에 이주해온 이제 3년 차이고 센터 2년 차이긴 하지만 저도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충남에 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지역의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실무자들이 지역 내에서 좀 더 유의미하고 좀 더 그 센터의 어떤 그 재원과 사업들을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 때 이 연결점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센터를 초기에 인력 세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된 이제 시민 영역하고의 그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 갈 것인가가 꽤 이 기관을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계속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그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 그 역할과 기능에서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려웠던 점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고 쪽에 보면 이제 그 3단계 모델이 있는데요. 처음에 인지, 그 다음 태도, 그 다음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지라고 하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그거에 대한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굉장히 좀 마음 아팠던 부분은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른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좀 다가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주에 있는 도공익지원센터도 조금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우리 그 시민들의 소통력과 그 다음에 시민들과 접촉력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의 어떤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마 청년 세대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래서 중간 지원 기관, 기관 혹은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좀 더 소통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름으로의 변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 지원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실 것 같기도 한데 강호진 센터장님께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는 없고 일단 나왔던 얘기 중에 우선 기부 관련해서 행정에서 모임활동 단체에 대한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도청이 일고 있는 고향수에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세하게 보면 논의가 된다면 저희가 기부는 최근에 행정적으로는 웬만한 건 다 사랑의 열매로 다 보내줍니다. 민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랑의 열매는 지금 예산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 쓰임새를 잘 보시면 주로 사회복지 트랙에 대부분 많이 가요. 근데 거기다가 누군가 왜냐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도에 예산을 많이 우리 세금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익활동 트랙 정도를 만들어서 그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건 행정적으로 여기서만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공동모금회랑 구성할 수 있다. 그 공동모금회가 조금 길게 열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여기 저한테 주어진 게 공익활동의 변화인데 저는 이 변화의 흐름은 명백하다고 보고 그런 행정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참여환경연대나 주민자치연대나 곧자와 같은 평화 500명이 돼서 어쨌든 어렵지만 버틸 수 있는 데는 저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또 기본적으로 참여연대나 자치연대나 환경분야 많이 받거든요. 곧자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거의 안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행정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인 소위 말하는 335,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335 모여진 이 공익활동의 자발적 흐름들을 저는 지원을 하는 간섭하지 않는 방식을 원칙을 세워서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 공익활동의 흐름이 좀 활성화되고 그것을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잘 날줄수를 엮으면 그래도 우리가 개량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흐름이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청년 관련된 건 여전히 이슈인데 저는 청년에 대한 재원 배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좀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덕근일 센터에 5억 9천원이 무슨 돈이냐면 건물 임대료거든요.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4억밖에 안 돼요. 내년 대상이 쪼개면 도청에서는 아무리 얘기가 돈이 없다니까 4억 중에 2억은 인건비랑 운영비 끝내버리고 나머지 내년 대상은 2억 중에 한 1억 2천인가는 단체 분담해주고 나머지 8천억 원 가지고 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 돈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마땅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 아까 홍보하고 하셨는데 언론사 접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뭐 내년 다 어렵긴 하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도의를 통해서라도 좀 공익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이는 게 필요하고, 청년 관련해서도 덕근헬센터 전 센터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왜 당신네는 왜 항상 청년 관련해서 창업 취업 트랙밖에 없냐. 그럼 사회적 시스템 등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공적 자금을 쓰는 데서 20, 30대 제주지역 청년들이 최소한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적절한 많이 쓰는 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도청이나 사회적으로는 다 일자리가 메인인 거고 청년들이 다른 것만 경험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공적 재원 내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보이고, 또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되게 많은 예산과 자원이 투입되는데 요즘 지겹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사업력을 쭉 보시면 되게 악질밖에 많은 거죠. 그럼 거기도 당연히 청년 공익활동 관련된 뭔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면 행정에서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충분하게 부족하지만 갈 길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행정은 도지사 최고 책임자의 의지인데 회사과는 달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자기의 회장님이 도지사가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지 안 갑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지사께서 이쪽 파트는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으시는데 일단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스피커가 많이 돼서 공익활동이 제주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지시켜야 아마 내년도에는 어렵고 2025년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진 센터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공익활동이 지금 현재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 흐름 속에서 제도권 내에서도 탄력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강조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도권 내 어떤 고쳐 같은 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우선순위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가치를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이 탄력적인 운영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4시 21분이 됐는데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시간에 거의 맞춰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고 또 분절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어떤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사치스럽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굉장히 더 강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어떤 한계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 또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주 사회가 우리가 공익 DNA 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공익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혹은 사회적 감수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장시간 앉아 계신 이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2023 제주 공익활동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